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밥초입니다. 예, 또 2주 만에 찾아뵙네요. 예, 6월 14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정시는 13일에,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어요. 어퍼컷을 한번 제대로 강하게 때렸는데요. 예, 자, 중동 리스크, 이렇게 대비하자, 이렇게, 이 주제로 오늘 또 이렇게, 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뭐, 당연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미 증시는 트럼프 발언에 솔직히 낙폭 축소를 했어요. 이란 대규모 공습, 공격 시작에 낙폭이 많이 확대가 됐다가,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는 어쩐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고,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해서 지정학 리스크 그러면서 온유가 갑자기 온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래도 한 73불 이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주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이렇게 이제 낙폭이 좀 커진 이유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이죠. 15일 날 다시 이란하고 이제 핵 협상이 있는데 나와라 하고 있는데 이란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의해서 또 솔직히 상당히 좋은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과 달리 크게 상회했고 관세 압력 완화가 배경으로 딱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6.6%에서 5.1%로 둔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면서 장 초반에 미 증시가 상당히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안 나오네. 자, 저번에 낙폭을 좀 갔다가 올라왔는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란 공습을 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는 있긴 해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전면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완료됐다고 발표를 이미 했고, 이란도, 지금 현재 드론, 100기인가를 보냈는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도.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중동 리스크 이렇게 대비하자가 오늘 강의 주제긴 한데 맞아. 지금 이 시황만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될지.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거의 회복을 많이 했죠. 전고점 근처까지 회복을 많이 한 상태고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빌미가 필요했거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지금 대선 이후에 그냥 주구장창 올라온 흐름들 그쵸. 상법 개정이라든지, 3,000포인트를 코 앞에다 두고, 이렇게, 장중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또 낙폭을 또 많이 줄였어요. 조정의 명분을, 이스라엘, 이란 이슈로 정확하게 제공을 했어요. 조정이 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도 이렇게 하락하라고, 코스닥은 장중에 3% 넘게 3.5까지 내려갔다가 2.61. 외국을 보면은 그닥 일본도 니케이 쪽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0.8 정도 1.6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모습들이다 보니까 크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쪽이 확전되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조정의 명분이 필요했어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주말이 중요하거든요. 중동 상황을 주말 동안에 좀 잘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애국인은 코스닥만 매도했어요. 예, 코스닥만 주로 예, 매도를 했다. 예, 보시면 외국인은 예, 코스닥만 매도를 했고 기관이 좀 이렇게 매도를 좀 들어왔고 그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수를 했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저도 뭐 크게 걱정은 하진 않는데 예, 바이오 쪽 위주로만 좀 매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끌어올린 것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도 바이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밑꼬리를 또 달고 올라왔어요. 예, 뭐 이란이 적당히 보복하면서 좀 이렇게 몇 차례 왔다 갔다 이렇게 주고받는 정도로 진행되면 아마 아주 짧은 조정으로 그치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뭐 당장에 내일 이란이 뭐 핵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또 다른 예, 상황이 또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중동 상황을 약간 좀 주시하면서 차분히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대응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전화로 뭐 어쩌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 거를 보면 되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좀 이렇게 중국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뭐 핵 테이블에 앉아라. 명분은 그거예요. 명분은 그건데, 예, 지금 최근에 중국과 이란의 관계가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지금 중국이 이란에서 유류를 수입하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산업 구조의 사회 안정까지 만약에 이 유류가 이제 무역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타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그 뭐 해상 합동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거기에서도 합동 훈련, 삼국이 해상 합동 훈련도 하고 있고, 예, 또 이란이 중국에서 그 탄도미사일 연료 가염소산인가요? 뭔가요? 뭐 이쪽에 대해서 이 연료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또 로켓이라든지 드론,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에 따른 뭐 이런 화학이라든지 전자부품에 대한 것들을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타나고 또 중국하고 이란하고 인프라, 에너지, 금융 분야 이런 쪽에서 확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중국하고 무역 비율이 약 전체 35%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크죠. 중국에다가 석유와 가스 수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타격을 준다고 하면 중국의 영향이 어떻게 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중국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해서 이제 중동에서 중국이 애교 정책을
애교에 대한 중재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한계점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이 사태가 나오면, 이번 사태, 이란, 이 전쟁, 중동 리스크에 대한 협력이 그러니까 이 중동 리스크 이후에 아마 이란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근데 이란도 이란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자,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하고 이란이 석유 거래를 하면서 이란하고 바터 거래 방식을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그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대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중국 기업 리스크는 상당히 더 커질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의 돌려서, 돌려서 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이번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이게 대놓고는 못하지만 앞에서는 못하지만 돌려서 이건 깐 건데 그러면은 분명히 중국도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하고 관세 리스크 관세 협상 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하시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가다가 연기했다가 지금 이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다시 출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것도 대비를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중동 리스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보면, 협상이 나와라. 다음 공격은 더 잔인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지도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아마 일본도 그 국방비에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저번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폴란드라든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그런 전쟁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번 주말, 월요일, 화요일까지 조금 지켜보시고 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뭐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러면 조금 안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뉴스들을 상당히 좀 주시를 하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너무 많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조정은 필요하다. 제가 저번에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아마 강의 주제로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5월 30일 날 24일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된다.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꾸준히 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일단은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추세선을 많이 그어보시고, 예,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근데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그어보시면, 그게, 아, 왜 이렇게 그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고점하고 고점이 연결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추세선은 이렇게 해서 올라탔다고 거기서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이 추세선이 이렇게 가면서 올라타죠. 추세선 올라타고 이렇게 이거를 디딤발 역할을 해요. 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디딤발 이렇게 발 받침을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추세선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종목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세선을 많이 그어보란 얘기예요. 고점하고 고점하고 그어보시고 저점하고 저점하고 그어보시고 그리고 추세선 그어보시고 이렇게도 그어보시고 요렇게도 그어보시고 요렇게도 그어보시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도 그어보시고 이렇게 그어보면 뭐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쳐요. 어쩔 수 없는 관세의 그런 리스크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종목도 그런 종목들이 많죠. 예, 종목들이 많은데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좀 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자, 웨이비스 이건 안티드론인가 그럴 거예요. 안티드론. 네, 드론 오는 걸 막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이 구간이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제 수렴은 이제 응축이죠. 응축. 이제 발산을 어디로 할 거냐? 위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놈은 2로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래량도 이렇게 다 마르죠.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죠.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이 전 거래량 이거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면 이제 이놈은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좀 그어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보세요. HMM도 보시면 이게 일봉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그어 보시면요. 자, 길게 한번 볼게요.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길게 한번 딱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자, 신기하게 추세선이 자, 여기서 여기 맞고 딱 저항이 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짧게 봐버리면 저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 여기에서 저항이잖아요. 그죠? 제가 3번은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수렴을 했기 때문에 돌파를 하냐 못하냐는 이제 그 이후 문제인데 3번. 예, 3번. 두 번째는 매도예요.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자, 한 번, 두 번이죠. 두 번째는 매도하고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추세선은 3번은 건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관심, 두 번째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세선 정말 많이 그어보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돌파를 하면, 더 끌고 가시면 돼요. 아톤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길게 보세요. 길게 보셔야죠. 이렇게 더 길게 보시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추세선은 그래서 길게 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밖에 안 보니까 주봉으로 보셔도 되고요, 월봉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 여기가 돌파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갖다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다음날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추세선 대충 그었어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월봉에서도 많이 그어보시고, 제가 월봉부터 보라고 그래서 항상 월봉부터 보세요. 예, 이렇게 월봉부터 보시는 그런 스킬을 키우고,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월봉을 딱 그렸으면 추세선을 딱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돌파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부터 주봉으로 가세요, 주봉. 이 대략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대략 4,100원. 주봉 4,100원. 한 이 정도네요. 그죠? 주봉 올라탔네? 그죠? 마찬가지예요. 4,100원 정도.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도 이렇게도 구워줘도 되죠.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이 그어보세요. 추세선을. 정말 많이 그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고요. 이 추세선을 많이 그으려면 차트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 많이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놈도 수렴을 하고 있네? 더 길게 보세요.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월봉으로 가서 보시고, 그죠? 이놈은 정배열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차트 돌려보시고, 최근에 GS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GS 리테일도 조금 올라왔고요. 그쵸? 예, GS P&L은 엄청 올라왔고, 그쵸? GS 건설도 많이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GS뿐만이 아니라 이제 CJ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죠. CJ. 그죠? CJ 리테일도 좀 올라온 모습들. 그죠? 리테일도 올라온 모습들이 나타나고, 죄송합니다. CJ 리테일. 그죠? CJ 리테일도 왜 안 나오지? CJ ENM도 올라오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긋고 여기가 이렇게 그어보니까 여기가 디딤발이 되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려진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예, 직접 그리지 않는 이상, 예,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 차트에서 이렇게 긋고 안 긋고의 차이가 엄청 커져요, 여러분들. 예, 진짜 많이 다릅니다. 실력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있고, 예,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중동 리스크, 예, 이번 주말,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예, 그 다음에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다음 주에 일정이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다음 주에 오고요. 예,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